안녕하세요. 장마로 접어들면서 하늘은 흐리고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간의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충분한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랄 것을 생각하니 농부들의 마음처럼 저희도 이 비가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가운 비처럼 마음의 행복을 기대해 볼까요? 이 시간은 김은혜 선생님과 건강 제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 하루를 얼마나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이 손을 사용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겠죠. 이 손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뇌경색이 왔을 때 오른쪽 팔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죠. 이때 재활을 통해서 팔 다리의 그 힘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늦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손입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이 이 손세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 운동을 많이 해야만 이 뇌세포가 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이 손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시게 되면 이 오른쪽 뇌에 운동신경, 감각신경 세포들이 많이 움직이게 돼요. 반대로 오른쪽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게 되면 왼쪽 뇌 세포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게 되면 오른쪽 뇌가 움직이고 또 오른쪽 손을 많이 움직이면 왼쪽 뇌가 많이 움직여요.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네, 이런 손 훈련이 이 뇌세포를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만약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손 훈련법을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이렇게 한쪽 손을 펴시고요. 한쪽 손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를 펴시고 한쪽은 접을게요. 또 하나를 펴고 접고 또 하나를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자,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펴고 접고 또 한쪽 손을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이제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한 손은 펴면서 접고 펴면서 접고 접고 이렇게 동시에. 자, 이게 훈련이 되면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동시에 펴면서 접는 이 손가락 훈련이 우리의 뇌세포를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자, 땀이 좀 날 거예요. 이 땀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해보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음악에 맞춰서 한번 이 손가락 훈련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접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접고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접고 사람 마주 보고 펴고 사랑하는 접고 사람 안아주면 사랑의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한두 걸음 행복은 눈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한 손씩.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 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며 동시에요. 사랑해 사랑해 말해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뒷골목과 뱃살이죠. 절도 한두 걸음 행복은 눈앞에 있어. 조금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빠르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더 빨리.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네. 거리를 걸으며 가벼운 맘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이 거리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말을 걸며 오늘만큼은 나와 함께 걷자고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기타를 치며 아침까지 노래해 즐거운 의미로 사랑을 나눠요. Temiyordu çarımda büyüdüm çeşitler abik tepe gibi bolla kitaraman cesuamatan. Alloggi te accompagniamo, nascon te on adonse, e l'on name in ponse, son grasse.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e remplit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L'histoire des infinies, c'est ma danse.
안녕하십니까. 나비인성교육원 마인드 강사 홍승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이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이 보이죠? 여기 보면 제가 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젊었을 때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축구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배구 선수로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배드민턴도 동호회 배드민턴 활동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제 신장 기능이 갑자기 이제 망가지게 되어졌는데요.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더니 점점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지고 신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직장에 가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다 보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했었는데 배드민턴 셔틀콕을 딱 때리면 멀리 뻗어나가야 되는데 멀리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가 힘들어지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구토하는 그 증세까지 나타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독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몸 안에 그 신장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콩팥에서 그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다 보니까 몸속에 요독이 쌓여갔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장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것을 아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입원하라고 하시면서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공 투석실에 들어가서 인공 투석을, 다시 말하면 혈액 투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면은 팔에 동정맥류라고 정맥과 동맥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혈관을 두껍게 하는 그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가지고 그 혈관을 두껍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만 그 바늘을 꽂아서 혈액 투석기로 피를 돌리게 되었을 때 혈관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맥류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바늘을 꽂고 투석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근데 저는 동정맥류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여기 그 목 밑에 쇄골이 있는데 그 쇄골 쪽에다가 카테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혈액 투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혈액 투석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 혈액 투석하는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4시간 동안 그 피를 돌려서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100%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혈액 투석을 해도 정상적인 신장의 10%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인공 투석기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씩 3일 동안 이렇게 투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직장에서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제 혈액 투석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집에 돌아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하루에 그 병원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장장 6시간,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끝내고 오후에 조퇴를 해서 이렇게 혈액투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혈액투석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신장이 이제 만성 신부전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석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흰 쌀밥밖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곡밥을 먹고 싶어도, 현미밥을 먹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잡곡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지면 심장이죠. 우리 그 심장에 무리가 되어져서 나중에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심장마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만 먹어야 되고요. 뭐 야채나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됐고요. 왜냐면 야채나 과일 안에도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몸속에 많이 축적되다 보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짜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싱겁게, 소금 섭취의 양을 굉장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싱겁게, 또 국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해서 국물도 뭐 한두 숟가락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식사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왜 TV 프로그램 보면 맛집이라는 맛집을 많이 소개해 주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 맛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라는 그 낱말도 제 사전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면 음식을 보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거든요. 신장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이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생수도 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지금같이 더운 날씨가 된다 할지라도 생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어지면 이 콩팥 기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붓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변 배출을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다 보니까 소변 배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물을 많이 먹다 보면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많이 쌓이게 되어져서 몸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약 먹을 때 물을 먹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목마르게 되었을 때 잠시 목을 축이는 정도, 그 정도만 물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소변을 생산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제약이 많았고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갈 수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당연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식구들과 외식을 간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갔지 실제로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식사도 제대로 정상적인 일반식을 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맛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밥맛이 좋을 때는 제가 투석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그때만 밥맛이 조금 입맛이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나 여행, 외식, 뭐 사회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삶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삶의 뭐 재미라든가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면서 신장이 나빠지고 투석을 하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혈액 투석을 하면서 계속 평생을 살아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한 가지 병원에서 추천해줬던 방법이 뭐였냐면 신장 이식을 병원에서 선생님이 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알아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 딸이 아빠를 위해서 신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딸의 신장을 이식받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제가 병원에 딸과 함께 입원했던 모습인데요.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래서 딸과 제가 동시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딸의 신장을 꺼내서 또 제 몸속에다가 딸의 신장을 넣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봬요 하고 또 수술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하는 아이들의 응원을 받았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힘내라고 비타민C도 이렇게 붙여주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응원 속에 또 가족들의 응원 속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진은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고 있는, 병실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해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오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기 전과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음식의 맛을 느끼게 되어졌고요. 야, 이 음식 너무 맛있다. 또 뭐 과일도 마음껏 먹고 채소도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게 됐고요. 또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여행을 가도 가족들과 외식을 가도 막 즐겁게 또 가족들과 외식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게 되어지고, 또 다시 제가 좋아하던 배드민턴 그런 동호회 활동도 제가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과 신장 이식을 받기 전 건강했던 그때와 같이 제 삶이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장 이식을 받게 되었을 때 같이 투석하던 그 병원의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신장 이식 받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또 축하한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석을 하던 그 삶이 끝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투석했던 그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의 신장을 이식해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달라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몸의 신장 이식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마음의 이식도 있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의 이식도 있는데 그 마음의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이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식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의 이식은 무엇이냐? 마음의 이식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한평생, 내가 평소에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는데, 나의 옳다는 생각, 또 나의 옳은 생각, 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가 이것은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이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이식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당연하다는 생각, 이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의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몇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누구냐면요, TV의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인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보면 그 바지 아래쪽 보면 아주 조그만 발 있죠. 조그만 발 하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데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닉 부이치치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야, 너는 못생겼어.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죠. 너는 이상해. 야, 너 너무 이상해. 그리고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팔과 다리가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학교도 갈 수 없어. 그리고 결혼도 못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닉 부이치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고, 자기를 봐도 나는 학교도 갈 수 없어. 결혼도 못할 거야. 아무것도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날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중에 커서 일도 못할 거야. 아무 일도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넌 학교도 갈 수 없고 결혼도 못할 거야. 넌 일도 못해.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너는 그냥 포기해. 죽어. 지금 자살해. 너 인생을 이제 끝내.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이것이 맞다고,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어느 날 그 생각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냐면요. 내가 가진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버려지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런 몸으로 수영을 잘해요. 그리고 농구도 해요. 그리고 막 서핑보트도 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죽어 포기해. 너 이상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놀림을 받잖아. 너 인생 끝내.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장애를 가졌지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밥도 먹고 이 몸을 스스로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떤 나이 든 부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친은 한 번은 카드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혹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저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카드 결제가 수백만 원이 결제가 되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카드를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산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사모님이 혹시 사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은행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와서 갚기를 바라면서 막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부친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은행으로 막 가면서 내가 더 손해 보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걸 막아야지 하면서 은행으로 가면서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어르신은 그래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 인생을 많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늙었어. 나이가 늙었으니까 내 생각을 한번 믿지 말자.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길을 가다가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경찰관한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냐면 아이고 할아버지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할아버지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어르신은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이것들을 믿지 않고 그래 나이가 들었어. 내가 어떨 때 내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화해서 내가 알아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또 가까운 경찰서가 보이니까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관한테 물어봤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서 걸리지 않고 많은 돈을 송금하거나 아니 빼앗기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자살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사업도 망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죽자.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앞뒤를 바꿔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살이 아니라 글자를 앞뒤를 바꿔보니까 살자죠. 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을 하나 딱 바꾸니까 그가 자살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거꾸로 다시 살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필요 없지. 그래 내가 자살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제 살아보자. 살자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보니까 그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웠던 형편에서 벗어나고 또 그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서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의 이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나의 옳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이식이라는 거죠. 내가 당연하다는 생각, 내가 당연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내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음의 이식이라는 거죠. 내 옳다는 막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그런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닉 부이치치처럼 또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어르신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때때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옳은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당연하다는 생각, 이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들을 잠시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또 충고도 듣고 조언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마인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아 피고 드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음악에 맞추어서 실버 체조 해보시겠습니다. 손 쥐었다 폈다 해주세요. 우리 뇌 운동이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팔 있어요. 힘차게. 사랑하는 옆에 사람 손 잡고요.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세요. 사랑해 말해요. 처음에 쉽지 않아요. 빛과 대상은 발도 힘차게 굴러보세요. 행복은 눈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팔 수 힘차게. 있어요. 자, 손 운동. 한 번 더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팔 우리는 운동.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마주보고.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세요. 안아주며 사랑해 말해요. 처음에 쉽지 않아요. 뒷모와 뱃살이죠. 절도 한두 걸음, 행복은 다 힘차게.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 이런 손 훈련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 거꾸로 세는 이 손가락 훈련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뇌세포가 아주 많이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버 회원님들 이 손가락 훈련을 통해서 뇌세포 건강 챙겨보세요. 오늘 마음의 이식 강연을 들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번 주간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두운 마음이 들 때 밝은 마음을 이식받아 보세요. 다음 시간 행복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